영화 시작하자. 자, 민족분 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원수를 하고 있는 게 대수잖아. 네. 요 대수 안에는 지수 함수라는 거하고 삼각함수라는 게 있잖아. 네. 그리고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이 녹아있는 게 미적분 2야. 미적분 2. 그래갖고 요 놈들을 요걸로 해석한 게 바로 요걸로 해석한 게 미적분 2라고. 그러니까 대수가 상당히 양이 많다는 거 알잖아.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잖아. 양도 많고 어렵기도 어렵지. 근데 대수에서 말하는 저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나. 이런 게 있단다 라고 소개만 하고 끝난다고. 그러면서 한국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유형들이 막 나와가지고 문제들을 풀게 만들어주는 건데, 어쨌든 소개만 하고 끝났던 것들을 요걸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분석. 세세하게 분석을 하는 거야. 이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게 수능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학교 수업만 잘 듣고 이제 뭐 A, B, C로 나올 거니까 거기서 C만 안 맞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됐었어. 근데 이제는 바뀐 첫 시행이잖아요. 5등급제로 바뀐 첫 시행이고, 요게 이제 일반 선택이 돼갖고 등급 산정이 되잖아. 저는 모릅니다. 몰라. 1부터 5등급까지 등급 산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도 그 수능 교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막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할 거야. 왜냐면 3학년 때 하는 과목이고 3학년 때는 솔직히 수능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 덩어리가 큰 엄청나게, 이것도 지금 이놈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이 많아. 미적분 2가 엄청나게 양이 많다고. 그러면서 난이도는 뭐 극악이지. 엄청나게 어렵다고 얘가. 그래서 3학년 때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제 뭐 입학사정관들이 생각을 했을 때 저거를 수강했냐 안 했냐가 가장 중요한 점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1, 2, 3, 4, 5인데 4나 5를 맞으면 상당히 얘가 게으르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그거를 피하자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1등급 맞으면 좋지 당연히. 1등급 맞으면 좋지. 하고 있다. 들어와. 자, 책. 1등급 맞으면 좋지만 1등급은 솔직히 쉽지 않아. 왜냐면 3학년 때 하기 때문에. 2학년 때 하는 거였으면 1등급 맞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르겠지만 3학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기다가 힘을 많이 줄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수능 교과목이 아니니까. 수능에 나오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할 거 아니야 3학년 때는 아무래도. 그래서 어쨌든 3학년 때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3학년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확통해야지. 이제 확통은 수능 교과목이야. 확통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이제 대수하고 미적분 원이 같이 이렇게 세 개가 수능 교과목이거든. 33%씩 나올 건데 아마 33%씩 나올 건데 그 뭐 문제 수로 하면 33%겠지만, 그러니까 배점으로 하면 33%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요도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이도로 생각을 하면 얘가 제일 높을 거라고. 얘가. 그 다음 얘일 거고 얘가 제일 낮을 거야. 왜냐면 최근 한 15년 동안 그래왔어. 확통이 가장 좀 쉽게 나왔다고. 진짜 바보가 아닌 한 맞을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아직 방학 안 했어? 아니, 오늘 했습니다. 아, 오늘 하는 거야? 네. 그거 괜찮네 생각보다. 어쨌든 그래서 요놈이 가장 쉽기 때문에 요놈은 이제 내신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3학년 때 내신 때문에 하는 거고, 요것들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왜냐면 이제 3학년 때부터는 3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4월 달에 모의고사 보고 6월 달에 보고 매달 거의 매달 모의고사를 봐. 매달 모의고사를 요걸로 본다고. 근데 계속 이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와. 공부를 안 하면. 그렇다고 학교에서 해주냐? 안 해줘. 학교에서 신경을 안 써준다는 거야. 본인이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3학년 되면 우리가 요만큼을 해야 돼. 근데 이걸 다 합친 것보다 얘가 크다고. 내용이 많다는 거야. 더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3학년 때 처음 만나면 진짜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건 얘를 잘하면 요놈을 잘하게 돼. 요놈을. 그러니까 가장 수능에서 가장 뭐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되는 놈에 대해서 얘가 좀 도와준다고는 볼 수 있지. 도와주는 정도지 그렇다고 요걸 잘한다고 해서 100% 이걸 잘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묻는 형태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여기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고 얘는 다항함수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다르다는 거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좀 무리해서 이 방학 동안에 2학기 과정인 미적분 1을 하는 이유는 미적분 1을 모르면 미적분 2는 손도 못 대. 전혀 못한다. 대수를 못하면 마찬가지로 미적분 2를 못해. 그러니까 대수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딱 대수가 끝난 시점, 기말고사 이후겠지. 기말고사 이후. 그리고 방학이 되기 전까지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한 2, 3주 시간이 있을 거야. 그동안에 미적분 1에 대해서 살짝 앞에서 하겠지. 앞부분을. 그 앞부분만으로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미적분 1을 안 배운 사람이라면 미적분 1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2, 3주 동안 해가지고 미적분 1에 대한 그래도 좀 체계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미적분 1이라는 책은 처음에 극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분이라는 게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가는데 요 내용이 미적분 2에서 처음에 막 소개되는 거야. 함수를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지수함수, 그 다음은 로그함수, 그 다음 삼각함수 이런 식으로 소개가 막 돼. 그리고는 좀 넘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이 쫙 나온다고. 정말로. 소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2주 동안에 여기까지 우리가 끝낼 수 있으면 그 2주 동안에 기말고사,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에 요만큼을 끝낼 수 있다면 모르겠어. 근데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잖아. 솔직히 쉽지 않다고. 극한이라도 끝나면 다행이야. 2주 동안. 정말. 방학하기 전에. 아마 한 반쯤은 어느 반이나 반쯤은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미적분 2를 바로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미적분 1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학기 중에는 확인만 시킬 거야. 까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확인만. 막 어려운 문제를 풀리거나 하지 않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확인만 하면서 넘어갈 거야. 평상시에는. 학기 중에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가 딱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여름방학은 짧잖아. 요 미적분 2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아마도 이 전체 내용의 한 반쯤 될 거야. 반쯤 되면서 난이도로 따지면 3분의 1쯤. 왜냐면 미적분 1은 뒤로 갈수록 쉽거든? 뒤로 갈수록 이론적인 내용이 적어. 근데 이제 미적분 2는 미적분 2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적분이야. 적분에 해당되는 미적분 2는. 그놈은 못해. 여름방학이 너무 짧아서. 그놈이 가장 어려워. 그놈이. 그놈 때문에 좀 이과생들을 괴롭히지. 그놈들이. 어쨌든 그놈은 못하지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이제 새로 소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진행하고 싶어서 이번 겨울방학 때 내가 무리해서 미적분을 한 거야. 정말로. 그러니까 아니 2학기 때 하는 내용을 왜 벌써 하라고 해가지고 난리냐 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문과들은 미적분 2를 안 듣잖아. 미적분 2를 안 들을 애들은 지금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 미적분 1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배우는 단계에서는. 나중에 복습하는 단계에서는 제일 어려울 거야. 왜냐하면 수능에서 킬러 유형들이 나올 거니까. 그 문제들 모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킬러 유형만. 뒤지기 어렵다고. 정말로. 뒤지기 어려워. 하지만 배우는 단계, 학교 내신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우리 중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김포고 없잖아. 김포고는 좀 무리하게 선행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2학년인데 안 풀어봐도 되는 것들까지 풀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똑똑해진다고 믿는 것 같아. 그건 잘 모르겠어. 난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포고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학교에서 시험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그 단계에서도 미적분 1은 쉽다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해의 영역이니까. 이거 알면 다음 거 할 수 있고 그거 알면 그 다음 거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간다. 대신에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못하기 때문에 앞부분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야. 앞부분에는 진짜 우리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들이 막 등장을 하거든. 매우 작은 것들에 대한 아니면 매우 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몽땅이는 앞부분은 어려웠다가 그거를 극복하면 뒤로 갈수록 그거 써먹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써먹는 거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쉽다고. 미적분 1은.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우리한테 가장 지금 당장에 가장 중요한 건 대수야. 대수.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내가 너무 막 뭐랄까 심하게 하진 않을 거라는 거. 그래서 원래는 이게 내가 서울에서 할 때는 이거 8번이면 끝났어. 7번, 8번이면 끝나는 거야. 미적분만. 옛날엔 수투였지. 근데 여기서 내가 일부러 11번으로 한 건 천천히 나가려고. 빨리 나가서 좋을 건 없잖아. 근데
빨리 나가길 원하면 빨리 끝내줄 수도 있어. 근데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따뜻하니까 잠이 솔솔 오지 않냐? 그렇습니다. 끌게. 이따가 손시려움 다시 할게. 자,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데 우리가 공통수업 2에서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함수. 정의역, 치역 있어가지고 여기 있던 애들이 F라는 함수에 의해서 Y에 들어있는 놈들한테 1, 2, 3이 있고 A, B, C가 있었다면 이런 관계. 얘네들이 침을 톡톡 뱉어가지고 마신 애들이 치욕스러워서 치역이라고 했잖아. 요거는 대응이지. 얘는 대응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대응 관계라는 게 뭐냐면 F라는 식에다가 1을 딱 집어넣은 거야. 1을 딱 집어넣었더니 그놈이 B가 됐다는 거지. 1이라는 애가 B에 대응했다고 보는 거야. 정확하게 어떤 값이 딱 나온다는 거야. 대응이라는 거. 근데 극한은 X에다가 1을 넣는 게 아니야. X를 1에 가깝게 만들어 보는 거야. 뭐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가 수렴이거든. X가 1에 가까워지면 그 식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본다면 Y값은 B에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라는 애가 3x 더하기 4라는 식이 있었다고 쳐볼게. f한테 1 집어넣으면 7이지. 요거는 대응이야. 대응. 근데 이제 극한의 개념이 리미트라는 새로운 기호를 써가지고 등호 관계가 아니라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x가 1에 가까워질 때의 y값은 그러면 뭐에 가까워지겠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 함수를 그려보면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4인 요런 놈이잖아. 요런 놈이었는데 여기가 1이라고 치면 아니 그림이 너무 극단적이지. 근호야 어디가? 책 받아가야지 자식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가 4인 이런 함수가 있었다면 x를 1에 가깝게 보내보면 여기가 1이었다고 칠게. 여기 분명히 7인 거 알잖아. 방금 해봤으니까 7인 거 알잖아. x를 1에 가깝게 보내보면 x가 1에 이렇게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y값은 당연히 7에 가까워지지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1에 가깝게 만들면 y값은 7에 가까워진다. 7에 가까워진다는 의미가 7로 수렴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게 1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데 뭐더러 이런 걸 보느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볼게. gx라는 식이 있어가지고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 요거 분모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1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거지. 그지? x가 1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거야. 이럴 때는 비어있는 거지. 우리가 배우지 않은 유리함수야. x가 밖으로 나가 있잖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x 더하기 1하고 x 빼기 1 아니 x 더하기 1 아니지. 이게 지금 x 빼기 1분의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이잖아. 이렇게 되지? 깜짝이야. 왜 이렇게 시간차로 와? 우리 자꾸 끊어지잖아 진짜. 빨리 앉아. 그러니까 요놈은 지금 요걸 이렇게 약분시켜주면 좋을 것 같잖아. 그치? 하지만 약분을 못 시키지. 왜냐면 애초에 처음 식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분모가 살아있다는 거야. 분모가 살아있다는 거. 그 말은 x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지. 요 식과 요 식을 비교해보면 요 식은 1 넣었을 때 2 되는 거 맞지? 하지만 요 식은 1 넣었을 때 정의되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1일 때가 구멍이 뻥 나 있는 요게 이 식인 거야. 이 구멍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야. 구멍의 위치를. 그러면 x한테 1은 넣을 수 없지만 가깝게는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요걸로 구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구해보는 거야. x가 1을 향해서 가는 거야. 절대로 1이 아니야. 1과 매우 가까울 뿐이지 1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대응 관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x 빼기 1분의 x 빼기 1과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제 x가 1이 아니기 때문에 1이
1이 아닌 놈으로 나눌 수 있잖아. 아 0이 아닌 놈으로. 나누고 나서 이제 그렇다면 여기에 x를 1에 가깝게 만들어 보면 이 구멍의 위치는 2에 가깝게 내라는 식으로 유추하는 그런 식의 형태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극한이라는 거지. 근데 뭐 처음에는 이게 저런 짓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당연히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하나하나씩 가기 위해서 대응과 수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대응이라는 놈과 수렴의 차이요. 대응은 다시 말해서 함수값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함수값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 수렴이라는 건 뭐에 점점 가까워진다를 말할 수 있는 시간차로 시간차로 안녕 못해 빨리 앉아 여기 안 보일 건 여기 앉아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게 바로 극한값에 해당되는 놈을 얘기한다는 거야. 극한의 기호로 요거를 쓴다고. 리미트라고 읽을 거야. 리미트라고 읽을 거고 등호 관계가 아니라 x라는 놈. 여기에 들어갈 식의 변수. 여기에 식에 들어갈 변수가 뭐에 가까워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는 이쪽에 식이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 놈이 어떤 하나의 값이 되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나 그 이상이 보이면 이거는 수렴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값이 될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렴값이 알파다 아니면 극한값이 알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알았죠? 수렴의 반대말 수렴의 반대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발산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 함수의 극한에서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수렴과 발산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주인공은 수렴이야. 요것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미분이라는 걸 가기 위한 뭐 중간 단계 같은 거야. 중간 단계여가지고 뭔가 식을 이렇게 해결해 가는데 우리가 i라는 거 배웠지. 허수 i라는 거 배웠잖아. 너 존재하지 않잖아. 존재하지 않아. 근데 저걸 만들어낸 이유는 뭔가 수식을 전개해 감에 있어서 오류처럼 보이는 놈이 등장을 한 거지. 오류처럼 보이는 놈이 등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끝냈다기보다는 이것만 해결하면 그 다음으로 이쁘게 식이 만들어져.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문자화한 거야.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했더니 마이너스 1 되는 수로 정의를 해가지고 만든 거야. 쟤는 전원 같은 경우는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게 되기 때문에 한 거야. 근데 이제 함수의 극한에서는 미적분 원에서는 뭐 우리가 밝힐 필요 없어. 왜 그게 소용이 없는 건지, 왜 필요가 없는 건지 우리가 밝힐 필요는 없어. 근데 어쨌든 수렴과 발산이 있다면 수렴이 주인공이야. 왜냐면 수렴은 결과가 있다는 거야. 뭔가가. 값이 나온다는 거고 수렴이 아닌 것들. 예를 들어 발산 같은 경우는 결과가 없다는 거야. 그냥 그걸로 끝이야. 의미 없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뒤로 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걸로 끝이야. 오류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렴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좀 지나면 연속이 나와. 연속인 함수와 불연속인 함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함수와 연결 안 되어 있는 함수 나오면 분명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연속인 함수야. 불연속인 함수는 필요가 없어. 그럼 불연속인 함수도 거기서 끝나. 연속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해서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연속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이게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 분명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함수가 있어. 미분 가능한 것만 필요해 우리는. 미분 불가한 것들은 필요가 없어.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놈들은. 근데 이렇게 두 가지들 말하는 거 한국 사람들은 변태가 많다고 했잖아. 분명히 중요한 건 수렴이야. 근데 발산이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발산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야. 마찬가지 연속과 불연속이 있다면 연속이 중요한 거야. 당연히 연결돼 있으면 연속인데 끊어져 있는 것들이 더 애들이 어려워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끊어져 있는 것들로 문제를 내. 마찬가지 미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미분 가능한 게 훨씬 중요해. 미분 가능해야 그걸로 접근을 하니까. 근데 또 마찬가지. 미분 가능과 불가능이 있으면 불가능이 더 애들이 어려워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지. 중요한 건 수렴인데 발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건드리면 혼란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발산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수렴이 더 중요한 거야. 수렴의 반대말은 발산이야. 어떤 값이 되지 않는다야. 일정한 하나의 값이 되지 않는다를 발산이라고 할 거고 수렴한다. 그리고 그놈의 반대말 수렴하지 않는다 말하면 돼. 또는 발산한다 라고 말하면 돼.
하지만 발산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은 없다고. 알았지? 주인공은 수렴이니까. 주인공은 수렴이니까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는 가능하지만 발산한다까지는 되지만 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없다고. 안 쓴다고. 알았죠? 알았지? 다시 말해서 이 수렴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수렴은 대응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하나의 값이 딱 나올 때. 하나의 값이 딱 나올 때 그거를 수렴한다라고 말한다는 거고 그놈을 그 함수의 x가 뭐일 때의 극한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무한대 얘기가 나오는데 초반에 할 말이 많아. 초반에 머릿속에 좀 개념을 좀 넣어놔야 돼갖고 자 무한대라는 거하고 양의 무한대가 있을 것이고 음의 무한대가 있겠지? 당연히 양수 쪽에서 숫자가 뒤지게 큰 놈, 음수 쪽에서 뒤지게 큰 놈,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을 거야. 이 무한대라는 애는 어느 정도 클까? 뒤지게 커. 생각도 못할 만큼 큰 거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뒤지게 크다고 생각하는 게 무한대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도 반문자로 표현을 할 건데 반문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우리 파이 같은 게 대표적인 반문자거든. 무리수. 대표적인 반문자가 무리수야. 반문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쩔 때는 숫자화해. 루트 2하고 루트 3 곱하면 루트 6이잖아. 그렇지? 근데 어쩔 때는 또 문자야. 루트 2하고 루트 3 더하면 그냥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반문자라고 해. 파이를 생각을 하면 저기 3.14 어쩌고저쩌고 나온 거 알잖아. 원주율에 해당되는. 파이 더하기 파이 2파이잖아. 파이 더하기 3파이 4파이잖아. 파이 곱하기 파이 제곱이라고 써. 근데 무한대는 메비우스의 띠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쓸 건데 무한대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면 얼마일까? 이 무한대? 그냥 뒤지게 큰 놈들 두 개 더했으니까 그냥 여전히 뒤지게 큰 놈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마찬가지. 그냥 여전히 뒤지게 큰 놈인 거야. 어차피 알 수 없는 뒤지게 큰 놈이라는 의미에서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말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었는데 그런 미국의 유명한 수학자가 퀴즈 같은 걸 낸 게 있어. 호텔이 있는데 어떤 호텔에 방이 무한대래요. 꽉 찼어. 사람이 꽉 찼어. 빈 방이 없는 거지. 근데 무한대명의 사람이 있는 거야. 거기다 넣을 수 있을까? 그 호텔에 숙박을 시킬 수 있을까? 숙박을 시킬 수 있어. 무한대니까. 왜냐면 그 방마다 호실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1번 방, 2번 방, 3번 방 있을 거 아니야? 방송을 한 거지. 자기 방 번호 곱하기 2한 방으로 가세요. 그럼 1번 방에 있던 사람은 2번 방으로 가는 거고 2번 방에 있던 사람은 4번 방으로 가는 거고 3번 방에 있던 사람은 6번 방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개의 방이 다시 생겼어. 거기에 그 무한대명을 넣는다는 거야.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개념인 거지. 그냥 무한대라는 건 그냥 뒤지게 큰 거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수보다 뒤지게 큰 거야. 무한대는. 분명히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다고 수직선에서. 무한대의 반대말이 뭘까 그러면? 유한대. 무한대. 유한대가 얼마쯤 돼? 1. 1? 무한대는 크기가 큰 거잖아. 크기가. 그럼 크기가 크다의 반대는 크기가 작다 아니야? 무한소. 무한소지. 무한소라는 게 있다는 거야. 무한소. 무한소. 우리가 수직선 상에서 생각을 해볼게.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크기만 볼까요? 크기만. 가장 작은 수 크기가 뭘까? 크기가 가장 작은 수. 연병도 하지 않을까? 아니 수직선 상에서 뒤지게 큰 놈 양의 무한대. 뭐 숫자 크기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가 뒤지게 큰 놈이야. 그럼 반대로 가장 작은 애 0. 그렇지 0이지. 한가운데 있는 크기가 없잖아. 가장 작은 게 0이야. 0. 0에 매우 가까운 수. 그거를 무한소라고 한다고. 무한소. 요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쓸 때 0이라고 밖에 쓸 수가 없는 거야. 이 무한소도 부호가 있어.
0보다 살짝 큰 놈과 살짝 작은 놈 생각을 해가지고 양의 무한소와 음의 무한소가 있거든. 이 무한소를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요거거든. 0.9땡. 요거 0.9999999잖아. 네. 분명히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1이 되는데 마음속 한쪽 구석대기에는 아 저거 1보다 작은 데 생각 들지 않아? 안 들어? 나만 들어? 듭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 저거 분명히 1보다는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안 그래? 1과의 차이가 무한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 돼버린 거야. 그만큼 무한소는 매우 작다는 거죠. 매우 작다는 거야. 그 주로 극한에서는 그 무한소를 많이 표현한다. 극한에서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수를 표현할 때 쓰는 게 극한이어가지고 이런 거 x가 4를 향해서 간다. 그 말은 4보다 무한소만큼 크거나 작다는 거야. 4보다 4에 매우 가깝다는 소리지. 그 대부분이 요 리미트의 대부분의 기능은 그 무한소를 표현할 때 쓴다는 거지. 무한소를 표현할 때. 그래갖고 이제 요 둘 사이 관계가 있을 건데 이것들을 이제 극한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거거든. 표현을 해볼 건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분모와 분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분모와 분모 4 같은 경우는 1분의 4잖아. 1분의 4.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둘 중에 둘 다 변하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심자들이 둘 다 변하면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고정을 해놓고 하나만 변형을 시켜보자. 첫 번째로 A가 점점 작아져. 무한대부터 할까? 점점 커져. 그래갖고 A분의 B라고 쳐. A가 점점 커져. 분자는 그냥 일정하다고 칠게. 1이라고 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100만분의 1. 전체 숫자는 점점 작아지지.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배웠던 점근선이라는 게 있잖아. 요렇게 내려가면 영원히 안 닿는다고 했지. 점점 근접하는 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무한대만큼 가면 거의 붙어있다는 거야. 차이가 무한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결론적으로 붙었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무한소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얘는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면 매우 작은 수인 0 돼버린다라고 보자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네. 무한소를 만드는 거야. 반대로 분모를 매우 작게 만들어 보면 이제 A가 무한소가 돼가는 거야. 그래갖고 A분의 B가 있어. 분모를 작게 만들어. 0.1분의 1, 0.01분의 1, 0.001분의 1,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 아니지 0.1분의 1, 10이지 10, 100, 1000만 점점 커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분모가 무한소가 돼버리면 무한소분의 숫자 형태가 되면 얘는 무한대가 돼버린다. 이런 식으로 극한을 이용해서 무한소나 무한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분자를 바꾸면 분자는 좀 쉬우니까 B가 무한대로 가면 A분의 B 아니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가 점점 커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가 커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무한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B가 0을 향해서 가는 A분의 B 이렇게 있으면 분자가 작아지는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지 무한소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 그러니까 뭐 정확한 관계는 아니지만 무한대분의 숫자 이렇게 오면 요놈이 무한소가 되는 거야. 부호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양수화해서 얘기한 거야. 양수화해서. 우리 이항 알잖아. 이항. 둘이 자리 바꾸면 똑같지? 그치? 무한소분의 숫자는 무한대가 되는 형태로. 부호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양새만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무한대라는 거하고 무한소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극한을 이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올 텐데 미리 이제 무한대하고 무한소를 배웠으니까 극한의 계산에서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거야. 극한의 계산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뭔지 알 때와 뭔지 모를 때. 뭔지 알 때를 확정형이라고 불러. 확정형. 뭔지 모를 때를 부정형이라고 부르고 당연히 요놈이 뭔지 모르니까 주로 문제로 나오겠지. 당연히. 확정형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더했어. 당연히 무한대겠지. 그지? 당연히 무한대일 거야.
무한대에다가 숫자를 곱했어? 당연히 무한대일 거야. 마찬가지로 무한대를 숫자로 나눠도 당연히 무한대겠지. 이런 애들. 그냥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겠지. 무한소 곱하기 숫자 0 된다고. 그런 것들. 어쨌든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을 확정형이라고 해서 그냥 보고 계산하면 돼. 무한대와 무한소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부정형. 자, 대표적인 부정형이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저것들은 같은 문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0이 안 돼. 0이 아니야 저거는. 0일 수도 있지. 근데 무한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무한대가 뒤에 무한대에 비해서 뒤지게 커. 그러면 저건 무한대겠지. 그지? 근데 뺀 무한대가 훨씬 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둘이 얼추 비슷해. 그럼 어떤 숫자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는 식을 어떻게 변형을 해봐야 보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저런 애들을 부정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하자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찬가지야. 분자의 무한대가 훨씬 커. 그럼 무한대가 돼. 분모의 무한대가 훨씬 커. 무한소인 0대. 둘이 얼추 비슷해. 숫자가 된다는 거야.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하게 된다는 거지. 그냥 무한대와 무한소를 얘기한 김에 확정형 얘기하려고 지금 그냥 보여준 거야. 그래갖고 그렇다면 요거를 항상 식으로만 계산을 해야 되냐? 그래프 보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 2차 함수지. 어딘가에 x축이 있을 거라고 치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요 y 값은 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무한대가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저 위로 올라갈 테니까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할 뭐 그것밖에 안 한다고 봐야지.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항상 x를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가 된다고. 무조건. 왜냐면 뭐 함수는 항상 이게 뭐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변화를 겪고 올라가거나 내려오기 시작했다가 변화를 겪고 올라가거나 뭐 이런 식이야. 함수들은 항상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이고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양의 무한대가 될 거야.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도 양의 무한대가 될 것이고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도 양의 무한대가 된다는 거지. 다항식은 항상 그렇다고. 다항식은. 하지만 지수함수 같은 거 안 그렇잖아. 지수함수 같은 거는 우리가 함수함수 생각해보면 이거 생각하면 여기를 무한대로 보내면 0 돼버리겠지. 이런 것들은 미적분 2에서 한다는 거야.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 우리는 일반적인 것들만 할 것이고 다항함수는 고마운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다항함수는 대칭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쪽만 가지고 반대쪽을 예상할 수 있어. 일부분만 보고 나머지 것들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놈들은 초월함수라고 불러. 오리지널 지수함수 한 개만 딱 나오지 않겠지 당연히. 이것저것 섞여 있을 거야. 대칭성이라는 게 없다고. 전체를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변화가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야 돼. 그래서 미적분 2가 어렵다는 거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예제 1번 좀 볼게. 앞부분 겁나 쉽게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미적분 2까지 어떤 변경이 있잖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거짓말하지 마. 자 이렇게 되는 놈이 있거든. 요거는 이제 원래 의도는 이거지. 여기가 2였다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는 함수잖아. 그치? 왼쪽으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잘못 그렸다. 여기가 2였다면 여기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런 함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거니까 x를 마이너스 2에 가깝게 보내면 y값은 뭐에 가까워질까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버리면 돼 지금. 왜냐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니까. 그래서 2 나오는 거지.
그지? 문제가 되는 경우라는 건, 그러니까 저거는 뭐 어차피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잖아.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부를 건데 연속함수들은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주로 그런 것들을 해야 돼. 뒤로 나가려면. 근데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지 않은 놈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가고 x 빼기 3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놈 인수분해가 되지. x 빼기 3이고 x 빼기 3과 x 더하기 1이야. 분명히 3을 집어넣지는 못해. 하지만 3 근처로 가면 x가 뭐가 결과가 뭐가 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지. x를 3으로 보냈다는 건 3이 아니야. 3보다 무한소만큼 크거나 작다고. 그러니까 지울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3을 집어넣어 보면 4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세 번째, x가 0을 향해서 가는 1 빼기 x제곱분의 1. 요놈 무한소분의 숫자지? 무한소분의 숫자? 그잖아. x가 0을 향해서 가니까 무한소분의 숫자는 무한대라며. 무한소분의 숫자는 무한대야. 그럼 1 빼기 무한대. 왜 무한대야? 무한대를 쓰기가 귀찮으면, 그러니까 값을 쓰라고 하면 값이 있으니까 쓰라고 하는 거야. 값이 없으면 없어요라고 말해도 돼. 꼭 쓰지 않고. 괜히 써갖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플러스 무한대로 써갖고 괜히 틀려오지 말고 그냥 발산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도 된다고. 수렴할 때만 값이 중요한 거지 수렴하지 않을 때에는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어. 의미 없다고. 그러니까 괜히 써갖고 헷갈릴 것 같으면 또 마이너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구나. 여기가 있지. 아무튼 알았지? 네. 수렴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값을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수렴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다음 네 번째. x가 0을 향해서 가는 절대값 x분의 1. 마찬가지지? x가 0을 향해 가면 이게 무한소가 된다는 거지? 무한소분의 숫자. 발산이라고, 무한대. 이거는 정확하게 양의 무한대지? 양수분의 양수니까. 그죠? 그래프로 해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원래는 요렇게 돼 있는 놈이지만 절대값 때문에 이렇게 되지. 그지? x가 0을 향해서 가. 그럼 y는 저 위로만 올라가잖아. y는.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래프로 해석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래프 해석이 더 느릴 수도 있어. 둘 다를 같이 생각해야지. 자, 밑에 거 한번 해봐요. 그래프 꼭 이용 안 해도 된다고. 맞아. 웃기라고 하면 아니지. 값을 쓰려고 한다면 무한대지. 양수니까. 무한소분의 숫자. 이거는 무한소분의 숫자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써야겠지. 값을 쓰려고 한다면.
x제곱 2x를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이미지 리미트 떼고 함수만 그려도 되는 거지. 자, 일단 보자고. 1, 2, 3번은 그냥 x에다가 그 값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지. 연결되어 있는 곳에 있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그냥 3 집어넣어버리면 3 나올 것이고 2번 1 집어넣으면 루트 8이지? 2 루트 2. 3번에 2 넣어버리면 그냥 2 나오지? 4번은 이제 4번부터는 약분도 하고 막 해야 돼. 4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갖고 x 더하기 1분의 분자를 인수분해 해버릴게. x 더하기 4 이렇게 되니까 둘이 지워지잖아. 명되게 만들어도 지워진다고. 그리고는 이제 마이너스 1 넣었더니 3이 나온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x가 2를 향해서 가는 x 빼기 2의 제곱분의 1. 분모가 0되지? 그지? 분모가 0돼. 분자는 1이잖아. 무한소분의 1이지. 무한소분의 1. 근데 부호는 양수잖아. 양수분의 양수. 그래서 이거 무한대라고 써도 되고 그냥 발산 없어! 이렇게 써도 돼. 존재하지 않는다. 없어라고 쓰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 하면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돼 있지. 마찬가지 이게 0 되잖아. 무한소분의 숫자니까 무한대가 될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이제. 그래서 값을 쓰려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되고 그냥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무한대는 표현할 수 없는 값이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 다음 2번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될 건데 x제곱 빼기 2 요거 무한대를 제곱할 거니까 무한대겠지? 거기서 숫자 빼봤자 무한대라고. 요거 무한대지? 그림으로 표현하라는 건 요렇게 요 함수가 있다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y값 저 위로 쭉 올라간다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라는 거고.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 x 더하기 3분의 2. 자, 무한대에다가 숫자 더해도 무한대지?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숫자인 거지? 무한대분의 숫자니까 0 될 거라는 거야. 얘는 존재하는 거지. 무한소는 표현이 된다고. 무한대는 표현이 안 되지만 무한소는 표현이 돼. 0으로 수렴하는 거지 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가 되는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x. 자, 요거 마이너스 무한대지? 깜짝 놀랐어.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러면 요거 플러스 무한대가 되지? 1을 더해봤자 무한대야. 루트 씌워봤자 무한대야.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였을 뿐이지. 발산이라고 하면 돼 그냥. 다음 네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2 더하기 x 제곱분의 1. 요거 무한소지? 0 돼버릴 거 아니야? 2 더하기 무한소니까 그냥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 자, 밑에 거 해보세요. 더 눕혀. 발산한다 쓰면 안 돼요. 아니, 발산 안 하는 거 있으면 어떡하래. 발산이라고 써도 된다니까. 무한대라고 그냥 쓴 거? 무한대랑 이면 그러니까 그냥 발산이라고 써도 돼. 수렴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써도 돼. 근데 지금은 그래프로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무한대들을 써줘야지 더 정확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면 돼. 오늘의 목표는 연속 앞에까지인데 가능하겠지. 아니 뭐 지금 뭐 안녕하세요 극한이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인사하고 있는데 뭐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냥 새로운 용어가 나왔을 뿐이지. 무슨 게 없어요. 소방관도 있어. 자, 2-1번. 1번 마이너스 무한대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이잖아. 발산. 그 다음에 2번에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지. 0. 3번 무한대겠지. 3번 무한대겠지. 4번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그냥 발산 써도 된다고. 그 다음에 5번 2겠지. 6번 0이겠지. 네. 그죠? 모르겠으면 얘기해. 이거 너무 그냥 기초적인 거라서 그냥 내가 말로 한 거야. 자, 이제 그렇다면은 어떨 때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냐, 언제 수렴하냐 좀 보자고. 수렴을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수렴이라는 건 x가 a를 향해 가는 fx 요놈이 이렇게 딱 존재할 때를 말한다고 했거든. 하나로 딱 나올 때. 그러면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딱 돼 있는 함수라면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여기가 x가 a야. 근데 왼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런 함수 본 적 있잖아. 그렇지? 분할되어 있는 함수잖아. x가 a보다 작을 땐 요거, 클 땐 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함수인 거거든. 그러면 x를 a로 보내보면 a보다 작은 쪽에서 보냈다면 이렇게 오면 이 값하고 y 값을 보는 거야. 오른쪽에서 왔다고 치면 그러니까 a보다 무한수만큼 작을 때에는 요게 될 것이고 무한수만큼 클 때는 요게 될 거 아니야. 둘이 다르잖아 지금. 그치? 왼쪽에서 그러니까 a보다 무한수만큼 작다를 얘기하는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 요거를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야. 이 경우를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요 경우를 우극한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자는 한자에 좌우 알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왼, 좌, 오른, 우 알지? 좌측 통행, 우측 통행 들어봤지? 그지? 요즘에는 한자를 잘 안 배우니까 모르는 사람 있더라고 진짜로. 좌가 뭔지 우가 뭔지. 내 생각에 이낙연 모를 것 같아. 어쨌든 왼쪽에서 오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를 거고 오른쪽에서 오니까 우극한이라고 부를 건데 이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좌극한이라는 거는 원래는 A를 향해서 가는데 이것보다 무한소만큼 작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 예전에는. 마찬가지 우극한은 A를 향해서 가는데 그놈보다 무한소만큼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쓰다 보니 뭐 펜 낭비도 있고 그냥 0이랑 헷갈린다는 거야. 나는 안 헷갈렸는데 헷갈린데 바꿨어. 그냥 이렇게만 쓰래. 그래서 A-라고 돼 있으면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고 A+라고 돼 있으면 우극한을 얘기한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뭐 여기 y 값이 알파였다고 치고 y 값이 베타였다고 칠게. 그러면 요거는 지금 알파인 거고 요거는 지금 베타인 거잖아. 분명히 하나가 딱 나와야 수렴한다고 한 거지. 지금은 달라. 그러면 수렴하지 않는 거야. 다르면.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을 판별할 때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좌극한, 우극한 봐가지고 같으면 수렴하는 거야.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 거지. 알았죠? 알았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걸 표현할 때 쓰는 놈이라고 했는데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딱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어떤 수에 가깝다를 얘기할 때, 지금처럼 어떤 수에 가깝다를 얘기할 때와 뒤지게 큰 놈, 무한대를 의미할 때 이 두 가지는 표현이 안 돼가지고 주로라기보다는 항상 요거 두 가지만 어떤 수에 가깝게 보낼 때와 무한대로 보낼 때 요것만 극한을 쓴다고.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다고. 요 두 가지 표현밖에 없는 거예요. 뭐에 가깝게 보낸다 내지는 무한대로 보낸다. 당연히 무한대는 음해무한대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겠지. 똑같이 무한대인 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려면 수렴하려면 수렴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가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똑같다면 똑같이 어떤 값이 나왔다면 요놈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알았죠? 반대로 수렴한다면 좌극한 우극한 같다는 거지. 이게 똑같은 말인 거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한다. 반대로 수렴한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야. 알았지? 당연한 말 한 거야. 자, 예제 3번을 좀 볼게요. 3번. 이제 조금 헷갈릴 거야, 이제 여기서부터.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뭔가 있고, 뭔가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쭉 올라가. 뭔가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여기가 지금 1이고, 2고, 3이고, 4라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지금 1이고, 2고, 3이야. 반대쪽에 여기가 채워져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지금 fx라는 함수야. 극한값을 보래. 첫 번째,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건데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우극한. 마이너스 1로 갈 건데 우극한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서 갈 건데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y값은 여기서 타고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1 된다고 봐야지. 그지? 우극한은 1이야. 그러면 좌극한은 2지. 이거 1이라고. 두 번째. 4의 좌극한. 4의 좌극한 거야. 4가 여기거든? 좌극한 왼쪽에서 오고 있다는 거지? 왼쪽에서. 그러면 y값은 5 아래에서 올라가고 있지. 3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온다면 3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지금은 좌극한 뭐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3이라고 말하면 되겠지? 세 번째. 1로 가는 극한값. x가 1을 향해 가는 fx를 구하래. 1을 여기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근데 우극한은 1이야. 달라. 그잖아. 요놈 지금 분명히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었고 1의 우극한은 1이었다고. 같지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거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 fx. 자, 2를 향해서 갈 거야. 왼쪽에서 오면 이렇게 2를 향해 올라가고 있지. 오른쪽에서 와도 2를 향해 올라오고 있지. 똑같지? 극한값은 2지. 함수값은 3인 거지. 함수값이랑 다를 뿐인 거지. 극한값은 2인 거지. 이제 초반에는 이거 함수값이랑 엄청 헷갈려 하더라고. 함수값과 극한값을 보는 게 다른 거야. 알았지? 이렇게. 자, 밑에 거 해봐 이거. 지금 뭐야 예비 고1 너무 바람이 불었는데 학원에 예비 고1들 막 요 미적등 원을 막 30명이 든다는데 학원이 무조건 학원이 됐어. 했어요? 이번 겨울에 너무 바람이 불었는데 미적등 원을 엄청나게 든다는데
선생님이 30명이 넘어요? 원래 그 예비고는 많던데 항상 아, 우리가 좀 적었을 뿐이야. 우리가 나 때문에 적어놨대. 내가 예비고일 때 내가 김포고 욕을 엄청나게 했거든. 설명회 할 때마다 김포고 욕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김포고 가려고 했던 10몇 명이 나가버렸어. 이번에 칭찬했어요? 가만히 있었지. 이번에는 내가 안 나섰어. 우원쌤이 나섰어 이번에. 김포고 칭찬을 엄청나게 했대. 그랬더니 지금 김포고 15명. 다 이준서 같은 애들이에요. 많이 똘똘하던데 많아. 반떨리고. 감정적은요? 감정중 내가 좀 감정중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애들 좀 불러오자 라고 했는데 싫다던데. 얼마이죠? 그러니까 올해 1학년들 중에는 감정중이 없을 거야. 와. 그전까지는 감정중이 많았는데. 이게 지금 FX야.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더 걸려. 첫 번째,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0이 여기잖아. 이렇게 온다는 거지. y 값은 이렇게 오겠지? 1 되겠네. 1이겠네. 1. 그다음 두 번째로 마이너스 2의 좌극한. 네, 마이너스 2의 좌극한이야. 좌극한 여기 왼쪽에서 온다는 거잖아. 왼쪽에서 요거 선을 따라 오겠지? 1 되겠지? 요것도 1 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면 요렇게 오는 거잖아. 여기 따라 올라가고 있지? 2 되는 거지? 2 되는 거야. 아이고 F에서 올렸어. 2 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2의 좌극한. 2의 좌극한이야. 2가 여기 있거든. 여기가 2야. 좌극한 왼쪽에서 온다고. 왼쪽에서. 이거 따라 올라오고 있지? 0 되는 거지? 0이야. 다섯 번째 1일 때의 극한값. x가 1일 때의 극한값을 보래. 1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지금. 왼쪽에서 올 때는 0이고 오른쪽에서 올 때는 마이너스 1이지. 다르잖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겠지?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3으로 가는. 3은 뭐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 오는 여기 채워져 있는 거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2지? 그 다음 4번보다 4번. 이제 4번.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가고 절대값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야. 요거 양수와 음수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봐야 돼. 좌극한 거 우극한을 보자고. 리미트 x가 1보다 작으면 이거 음수지. 그지? x가 1보다 작으면 거기서 1 뺄 거니까 음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거 절대값이 없어져야 식을 계산할 수 있거든. 마이너스 달고 절대값이 사라지지. 그리고 분자는 x 빼기 1과 x 더하기 1이야. 이제 이거 두 개 지워버리고 x에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가 되지. 반대로 x가 1보다 크면 이게 1보다 크니까 요거 양수네. 양수면 그냥 절대값이 사라지지. 두 개 사라지네. 이렇게 1 집어넣으면 2 되구만. 둘이 달라. 존재하지 않는다지. 발상이야. 발상. 좌극하는 거 우극한이 다르다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2를 향해서 간대요.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
가우스 x 빼기 1이거든. 가우스요. 가우스야, 가우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그러니까 가우스라는 놈한테 여기에 만약에 3.4가 들어가면 이것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여기에 3.4가 있다면 왼쪽에 3이 있고 오른쪽에 4가 있겠지.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3 된다고, 3. 그러니까 우리가 상용로그를 만들었을 때의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놈. 그게 가우스야. 그게 가우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3.4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4면 여기가 마이너스 3.4면 왼쪽에 마이너스 4가 있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3이 있잖아. 요거 말한다고. 요거는 마이너스 4인 거야. 알았죠? 네. 이게 가우스야. 그러면 2에 가까워지면 마찬가지로 두 개를 볼게. 리미트 x가 2보다 작으면 이거 1점 얼마라는 거지? 1점 얼마에서 1 빼면 0점 얼마지? 0점 얼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 0이겠지? 그치? 네. 0이야. 근데 x가 2보다 크다면 요거 2점 얼마야? 2점 얼마? 1 빼면 1점 얼마지? 1점 얼마의 정수 부분? 1이잖아. 같지가 않네. 요것도 발산인 거지. 조금 복잡하다고. 밑에 거 해보세요. 다시 1번. 첫 번째로 리미트 x가 3을 향해서 갖고 절대값 x 빼기 3분의 x제곱 빼기 3x 마찬가지로 두 가지 봐야지. 좌극함부터 x가 3보다 작으면 요거 음수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 거야. x하고 x 빼기 3 이렇게 없어지고 3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3. 우극하는 그냥 절대값이 벗겨지고 두 개 지운 다음에 3 집어넣으니까 3이네. 같지가 않아. 같지가 않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지. 두 번째 오씨 하나는 좀 존재하는 걸로 좀 주지. x가 0을 향해서 가는 가우스 x 더하기 1. 가우스에 대한 얘기는 내가 이제 점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할 건데 가우스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처럼 정수가 더해져 있잖아요. 가우스 안에서. 그 더하기 빼기 되어 있는 정수는 그냥 밖으로 끄집어내도 돼. 가우스 영향을 안 주는 거지. 그냥 끄집어내갖고 계산해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놈이 정수라면 얘는 그냥
가우스 x 더하기 n하고 똑같다고. 결국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한 성질일 뿐인 거라서 요거 그냥 놓고 해도 되고 빼고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극하고 우극한을 생각을 한다면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0. 얼마잖아. 마이너스 0. 얼마에 1을 더하면 플러스 0. 얼마가 되지. 그지? 플러스 0. 얼마의 정수 부분 0이라고. 근데 x가 0보다 컸다면 이놈은 플러스 0. 얼마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얘 1. 얼마가 된 거지. 1. 얼마의 정수 부분 1이라는 거야. 같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자, 5번 합성함수라서 우리를 살짝 머리 아프게 할 거야. 살짝. 얘기 5번이야.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첫 번째야. 학교 시험. 일단은 함수를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 구멍만 있고 이렇게 하고 채워져 있고 이렇게 채워져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fx 그다음에 gx 쪽은 구멍도 있고 여기가 채워져 있고 구멍도 있고 이렇게 가고 1차 함수처럼 마이너스 1 이게 지금 gx야. 합성함수거든. 합성함수. 자 1번수 볼게. 1번을 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f의 gx를 보내. gx를 먼저 보는 거지? 안에 있는 거 이거 먼저 보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오고 있어. 오른쪽에서. 아, 왼쪽이잖아. 오른쪽. 오른쪽에서 오고 있는 거야. 잊지 마. 오른쪽에서 오면은 y 값은 1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 그지? 1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건 1보다 살짝 작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놈은 요 gx라는 놈이 1보다 살짝 작은 1보다 살짝 작은 놈이 된다는 소리지. 이렇게 요 gx를 t라고 하자고. gx를 t라고 해. 알아보기 좋게. 그래서 t가 1보다 살짝 작은 ft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f에 1의 자극한 거라는 거지. 1의 자극한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겠죠? 이렇게. 오케이? 네. 두 번째는 0의 우극한이야. 0의 우극한. 마찬가지로 얘를 먼저 보자고. 0의 우극한. 여기가 0이지? 우극한 요거네. 0을 향해 내려오고 있지. 0보다 살짝 크다는 소리지? 0을 향해 내려오고 있잖아. 그잖아. 0을 향해 내려오고 있다고. 0보다 살짝 크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얘는 gx가 0보다 살짝 큰 f의 gx라고 말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t로 치환할게. t가 0보다 살짝 큰 ft 그러니까 f의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0의 우극한 0 되겠지? 0 되나 그래. 다음 1보다 큰 gf 1보다 큰 g의 fx를 구하래. 자, 1보다 살짝 큰 거야. 1보다 살짝 큰 거야. 이렇게 되지. 요거 평행선이지. 평행선이잖아. 평행선은 뭐보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냥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가 아니잖아. 그냥 1이잖아. 지금처럼 평행선일 때는 얘랑 얘가 만나가지고 그냥 1 돼버리죠. 이렇게. 평행선이니까. 뭐보다 살짝 크거나 뭐보다 살짝 작은 그런 애가 아니야. 평행선이니까 상수가 돼버린 거지. 정확하게 1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G1을 구하라는 소리가 돼가지고 G1 값은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 1. 오케이? 밑에 거 해봐요.
극한은 함수값과 다르다. 그 생각만 머릿속에 딱 뭐랄까 깨우친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깨우치면 극한값과 함수값은 다른 거다라는 것만 깨우치면 뭐 별거 아니야 진짜. 해볼게. 1번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의 fg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gx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0을 향해 올라오고 있지? 0을 향해 올라오고 있어. 0보다 살짝 작은 거지? 0보다 살짝 작은 거야 이거. 그러면 gx라는 놈이 0보다 살짝 작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놈을 t라고 치환할게. 0의 좌극한의 ft. 잠깐 잘못 봤다. g를 봐야 되는데 f를 봤네. 미쳤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요거죠. 미안해. 쏘리. 뭐지? 여기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있네. 평행선이네. 평행선은 그냥 숫자라며. 평행선. 극한이 사라져. 얘하고 얘가 만나가지고 그냥 숫자 1 돼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F1 돼버린 거야. F1은 0이잖아. 알았죠? 평행선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FG 0의 우극한 FG야. 0의 우극한 요거네. 1보다 살짝 작지? 1보다 살짝 작아. gx라는 놈이 1보다 살짝 작은 놈이야. gx야. 그래서 된 거야. 그래서 t라고 치환할게. 리미트 t가 1의 좌극한인 ft를 구하래. 1의 좌극한 이쪽에서 온다는 거지. 이렇게 1이지? 1된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gf고 2의 우극한 f한테서 2의 우극한이면 여기가 2잖아. 2의 우극한 2를 향해 내려오고 있는 거지. 2를 향해 내려오고 있다는 건 1보다 살짝 큰 값이라는 거지. 그리고 fx라는 놈이 1보다 살짝 큰 값인 거야. 마찬가지 t라고 치환을 했다고 치면 1의 우극한 구하는 거지. 1의 우극한. 요거를 내려가지? 마이너스 1 되겠네. 이렇게 구한다고. 자, 저기 18쪽을 좀 볼게. 18쪽. 18쪽에 실력 2개 있거든. 요거 한번 해보게. 요거 2개 하고 쉴게. 초반에 잡아요. 초반에. 잘 안 당기는 거지. GX를 보는 거야. GX. 이렇게 나가고 있어. Y 값이 1은 올라가죠. 이거보다 작은 문제. 그치? GX가 1보다 작은 문제. GX가 1보다 작은 문제. 그리고 GX를 그냥 치환하는 거고. 그럼 F2는 1의 좌극한을 넣는 거니까 그게 여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Y 값은 이렇게 보는 거지. 일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죠. 이보다 살짝 큰 거 아니에요? 이보다 살짝 큰 거야. 그러면 얘가 F'이 이보다 살짝 큰 놈. 살짝 큰 문제는 G의 F를 하라는 거지. 이거를 T라고 치환했다고 치면 리미트 T가 이보다 살짝 할 수 있잖아. C를 보라는 거야. 1보다 살짝 큰 거. 1보다 살짝 큰 거 여기잖아. 이렇게 내놓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초반에 잡아야 돼. 확실히 극한하고 함수값은 다르다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할 수 있겠죠?
뻔히 11번에 별표한 게 쳐. 학교 시험 문제야 이거는. 뻔히 보이는. 힌트를 주자면 치환이야. 했어? 아니 모르지 않아요. 일단 대분수로 바꿔봐. 대분수로 바꾸고 t분의 1을 치환하는 거야. 대분수로 바꿔요? 대분수 어떻게 했죠? 이건 10을 3분의 4가 1 더하기 3분의 1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바꾸라고. 못 바꾼다고? 두 개 다요? 두 개 다. 말이잖아. 분모 분자가 같이 변하면 알기 힘들다고. 한쪽만 변하게 바꾸려고 하는 거야. 유리함수를 시험까지 본 사람들이 대분수를 못 바꾼다고? 이런 이렇게요? 식으로. 아는 척 하지 말고. 어? 자식아. 별표고 치라고 했던 건 당연히 어려운 거야.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거 11번. 못 푼다고 자책하지 마. 처음 했는데 풀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t분의 1로 치환을 해요? t분의 1을 그러니까 t 빼기 1분의 1도 되고 t분의 1도 되고 t분의 1로 치환을 아니면 치환 안 해도 보일 수 있어. 뭐예요? 치환 안 해도 보일 수 있어. 아까 우리가 무한대랑 무한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냥 식으로 이쁘게 쓰려고 치환하라고 말한 거지. 무한반의 무한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으니까 대분수로 바꾸라고 하는 거 아니야. 리미트 이거 쓰기 너무 귀찮아요. 근데 안 쓸래. 리미트는 뭐 마음대로 써도 돼. 내가 나한테 처음 알려준 사람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날려버리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뭐 그냥 남들이 알아볼 수만 있으면 돼. 답이 없다. 쌤 보일랑 말락합니다. 쌤 보일랑 말락합니다. 쌤 보일랑 말락합니다. 그래야지. 보일랑 말랑 필요 없어. 1 빼기 무한. 0이니까요. 아닌데. 1 빼기 무한대요 뭐죠? 정답 일주일이 6번 뭐하는 뭐냐고. 마이너스 1. 자 일단 1번부터 해볼게. f의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fx가 똑같대. 요거 다 알지 않냐? 원점 대칭 함수. 그지? 원점 대칭 함수래. 그러면 오른쪽이 저렇게 생겼다는 건 왼쪽은 저거랑 원점 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원점 대칭으로 그려져.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찍힐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하고 여기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반대로 그렸나? 반대로 그렸지? 앞에 그렸나? 반대로 그렸지. 이거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맞지? 원점 대칭 아니야 이게? 요거 둘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 그래 놓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과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 fx 더하기 2의 좌극한 fx 마이너스 1의 우극한 여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우극한 여기잖아. 여기네. 마이너스 1되네. 그 다음에 2의 좌극한 여기 올라오잖아. 여기네. 그래서 마이너스 2제 그 다음에 11번 일단 이 식을 보면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f에 t 빼기 1분의 t가 있거든. 이거 하나씩 볼게 하나씩. 요 놈이 말이요. 아 이걸 못 바꾼다는 게 말이 되나? t 빼기 1, t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t 빼기 1분의 1 아니요? 1을 빼는 게 맞다. 저 1 빼기 t로 했어요.
그치? t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거야.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무한소지. 그치? 음의 무한소 아니야? 음의 무한소. 그러면 요 값은 1보다 살짝 작은 거 아니야? 그치? 1보다 살짝 작은 거잖아. 결국에 얘는 1의 좌극한 거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되고 f의 t분의 2t 더하기 1. 자, 요 놈이 말이요. 2 더하기 t분의 1 맞지? 네. 그치? t가 무한대야. 양의 무한대야. 이거 양의 무한소지. 그럼 요거는 2 더하기 무한소 아니야? 2보다 살짝 큰 놈. 2보다 살짝 큰 놈. 2의 우극한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내가 식으로 이쁘게 쓰려고 치환하라고 말한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내가 말로 설명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놈 1의 좌극한 이제 그래프 볼 줄 안다고 치자. 1의 좌극한 0이지? 네. 그지? 1의 좌극한 0이야 이거. 이거 0이었고 그 다음에 2의 우극한 2가 어딨냐? 2의 우극한 여기 3이지? 2의 우극한 3이야.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6 나오지? 아무튼 요 11번 같은 거는 계속 하게 될 거야. 계속 하게 돼. 좀 쉬었다 합시다. 빼기